이번에 재혼을 한 30대 재혼녀입니다. 결혼이란 걸 사실 예전에는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좋아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산다는 걸로 생각을 했으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고 보니 막상 결혼은 생각보다 진중해야 했고 신중해야 했다는 걸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혼을 하며 사람에 대한 신뢰를 많이 잃었었는데 그런 저에게 선물 같은 사람이 나타나 지금은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20대 파란만장한 사연들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답니다. 저는 사실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어요. 부모님께서는 항상 바쁘셨고 저는 거의 방치되다시피 자랐죠. 그러다 보니 고등학교 때부터 타지로 나와서 자취를 하게 되었는데 어릴 적부터 가족의 사랑도 못 받고 자라서 그런지 쉽게 외로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대학 시절에 만났던 첫 남자친구인 전 남편과는 졸업을 하고 나서 쭉 연애를 했는데요. 저는 남자친구가 저에게 항상 결혼을 하자고 했던 말이 사랑이라 생각을 했어요. 학생 때의 사랑의 표현이라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하자마자 결혼을 하자고 조르니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착각을 했죠. 친정에서도 저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어서 그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겠다는 제 말에 반대조차 하지 않으셨고 시댁에서도 크게 반대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20대 중반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 저의 든든한 기사님이라고 생각했던 남자는 어디 가고 마마보이가 따로 없었습니다. 시모는 결혼하고 나서 매 주말마다 신혼집으로 찾아와 살림을 알려준다고 하셨고 전 평일에는 일을 하고 주말에는 시모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며 살림을 배웠어요. 주연이 너는 얼마나 시어머니 잘 만났는지 알기나 하니? 너도 네 엄마 품에서 일찍 떠나와서 제대로 배운 것도 없을 거고 사실 이 정도로 아는 게 없으면 예전에는 욕 들어가면서 살림 배웠어. 내가 이렇게 일일이 다 가르쳐주는 거 영광으로 알아. 나는 얼마나 고지식한 남편에 꼬장꼬장한 시어머니에 힘들게 결혼 생활했는지 아니? 내가 그 못된 시집살이 당하면서 다짐한 게 내가 나중에 우리 아들 결혼하면 절대로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지 않겠다고 결심한 거야. 내가 너 딸처럼 생각하니까 이렇게 와서 살림 알려주지? 안 그랬으면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겠지. 안 그러니? 맞아.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보는 모를 거야. 매 주말마다 시댁 가서 청소며 빨래며 다 해야 되고 할머니 마음에 안 들면 소리 지르시고 엄마는 거기다가 일도 하고 아빠는 돈도 제대로 안 가져다 주면서 밖에서 놀기만 하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면서 꿋꿋이 버티셨는데 진짜 대단하지 않아? 그렇게 당하셨는데도 여보한테는 시집살이 안 시키시잖아. 솔직히 시집살이 많이 당한 시어머니들은 며느리한테 그대로 복수한다고 하는데 우리 엄마는 마음 약해서 그런 것도 못하고 여보는 진짜 시어머니 잘 만났다. 그렇지? 그럼 요즘은 시어머니라고 시집살이 시키면 며느리들이 더 화를 낸다니까. 며느리 눈치 보여가지고 힘들어하는 내 친구들도 있는데 나도 잘 보여야지. 어쨌든 원래 신혼집 청소하고 빨래해주는 건 네 엄마가 와서 싹 다 해줘야 하는 건데 너네 엄마가 바쁘니 내가 올 수밖에 더 있겠니? 친정엄마 좋은 사람으로 만나는 것도 복이지 뭐. 너는 고등학교 때부터 밖에 나와서 지내면서 친정엄마 정을 알기나 하니?
연우 얘기 들어보니까 자취하면서 외로움도 많이 느꼈다던데 친정엄마랑 무슨 정이 있었겠어 그러면. 나 어릴 적에는 우리 엄마가 와서 집도 치워주고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그랬는데 너는 그런 거 받아보지도 못하겠구나. 어머님, 저 엄마랑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도 아직 젊으시고 하시는 일 있으시니까 그러신 거지. 집에 계시면 저한테도 많이 도움 주시고 그러셨겠죠. 그리고 제가 혼자도 아니고 결혼도 했는데 결혼한 자식 집에 무작정 오는 것도 예의가 아니잖아요. 저희 엄마도 오고 싶은데 이제는 여기는 저희 가정이니까 함부로 못 오겠다고 하셨어요. 말이나 못하면 네 엄마가 나 결혼하고 나니까 시댁에서 해주는 거 보고 눈치 보여 그러는가 보네. 무슨 엄마랑 잘 지내긴 잘 지내? 그 어릴 때부터 너 밖에 내다 보내고 살았으면서 너네 엄마는 편했지 뭐. 하여튼간에 내가 알려준 대로 싹 청소하고 정리 좀 해라. 원래 여자는 집안일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남자가 뭐 할 줄 아는 게 있겠니? 시켜봤자 답답하기나 하지. 그냥 네가 나서서 다 하면 속도 편하고 빨리 끝나고 얼마나 좋니? 남자들은 야무지지 못해가지고 집안일 잘 못하니까 연호시키지 말고 야무진 네가 싹 정리하고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그러면 결혼생활 문제없이 잘할 수 있을 거야. 매 주말마다 찾아오는 시모 때문에 전 쉴 틈이 없었어요. 평일에도 바쁘게 직장에 다니고 야근도 해야 하는데 남편은 집안일에는 손도 까딱하지 않았고 저까지 집안일을 하지 않으면 집은 온통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죠. 결국 제가 집안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됐는데 저까지 집안일을 하지 않고 놔두면 주말에 시모가 찾아와 저에게만 화를 내셨죠. 여자애가 부지런하지 못하고 지저분하다면서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았으면 이런 거 잘 알아서 했을 거라며 저아재 집안을 무시하셨어요. 몇 달을 그렇게 보내고 나니 전 체력적으로도 심적으로도 무척이나 힘들었고 그러다가 주말 동안 너무 쉬고 싶어서 시모가 찾아오자마자 저는 바로 집을 나가버렸어요. 나가서 조용한 카페에 앉아서 쉬고 있으니 진짜 숨통이 확 트이더라고요. 당장이라도 차에 뛰어들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그 집을 나갔다는 것만으로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지만 제 평화도 오래가진 못했어요. 제가 나가자마자 남편이며 시모며 계속 전화가 왔고 결국 전화를 받으니 시모의 막말이 이어졌습니다. 너는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어떻게 시어머니가 집에 왔는데 집을 나갈 생각을 해? 예절 교육을 이따위로 받았어? 아무리 네가 어릴 적에 집에서 나와서 제대로 가정교육 못 받았다곤 하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니? 너 회사 가서도 사람들 이런 식으로 무시해? 어떻게 자랐길래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행동을 하는 거야? 당장 집으로 안 들어와? 그리고 너 남편 아침도 안 챙겨주고 네가 아내로서 하는 게 뭐가 있어? 너 이러려고 결혼했니? 우리 아들 등골 빼먹으려고 결혼했냐고? 어머님, 저 평일에도 내내 야근해서 9시에 겨우 들어왔어요. 남편은 아프다고 일도 안 나가고 휴가 내서 집에서 쉬면서도 설거지며 빨래며 하나도 안 해놓고 그대로 쌓여놓아서 저 퇴근하고서도 그거 치워야 했고요. 화장실은 어찌나 더럽게 쓰는지 여기저기 오물에 청소도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저 씻으면서 매번 청소해야 했어요.
남편은 그거 한번 청소해 본 적도 없고 쓰레기 한번 버려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주말마다 오셔가지고 집안 여기저기 다 들쑤시고 뒤엎고 저는 언제 쉬어요? 어머님, 이렇게 아침에 오셔서 저녁에 가시고 어쩔 때는 하루 주무시고 가시고 저는 언제 쉴 수 있는데요? 뭐? 네가 왜 못 쉬어? 퇴근하고 쉬잖아. 잠도 안 자고 일만 하는 것도 아니면서 무슨 쉴 틈이 없다고 그러는 거니? 그리고 너도 휴가 내서 쉬면 되는 걸. 왜 우리 아들 휴가 내서 쉬는 걸 뭐라고 해? 아들이 집안일 하려고 쉬는 거야? 일하다가 피곤하고 힘드니까 휴가를 내는 거지. 너 우리 아들 핑계대면서 네 버릇없는 행동 정당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니? 정말 아무리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다고 하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제가 많은 거 바란 게 아니잖아요. 저 제발 주말만 좀 쉬게 해주세요. 어머님 오시면 집안일 하루 종일 해서 평일에 회사 다녀온 것보다 더 피곤하고 힘들어요. 오늘만 밖에서 좀 쉴게요. 어머니 남편이랑 오늘 시간 같이 보내시고 저는 친정에 가서 하루만 있다가 올게요. 제가 좀 몸이 피곤하고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네가 너네 친정에 가서 뭐 하겠니? 그 집 가면 널 반겨준다니? 고등학교 때부터 나와서 사내가 손님이나 마찬가지지. 밖에서 시간 보내지 말고 얼른 집으로 들어와. 내가 얼마나 화가 많이 났는지 알기나 하니? 애꿎은 아들한테만 화내게 되고 이게 뭐야? 오늘은 내가 갈 테니까 집에 오고 다음 주에 다시 올 테니 그때는 좀 정신 좀 차리고 있어라. 시모의 행패에 저는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지만 남편은 중재를 할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남편은 자기 일도 잘 나가지 않았고 술을 마시다가 다음날 숙취로 일을 빠지기도 하고 아프다면서 핑계대고 일을 나가지 않기도 했어요. 거기다가 저보다 출근도 늦게 하고 회사까지 거리도 짧은 사람이 늦게까지 자느라고 지각도 매번 했죠. 그래서 직장에서 계속 잘리고 다시 구해서 잘리고를 반복했는데 여러 번 직장에서 해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행동은 바뀌질 않았어요. 결혼을 했음에도 바뀌는 것은 없었고 가정에 대한 책임감도 없었죠. 미혼인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새벽까지 술 마시고 노느라 정신없는 남편에게 저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직장에 다니지 않을 때 집안일이라도 해놓으면 좋겠지만 내내 자느라고 집안일도 하지 않고 오히려 더럽혀 놓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었어요. 생활비도 몇 달째 밀리고 집안일도 하지 않고 탱자탱자 놀고 있는 꼴을 보고 있으니 화를 안 낼 수야 안 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낮에 집에서 잠만 자지 말고 세탁기라도 한번 돌려주던지 아니면 청소를 한번 해주면 안 되는 거야? 아니면 하다못해 쓰레기라도 버려주던지. 매번 퇴근하고 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러면 나도 너무 지쳐서 그래. 일하지 않을 때는 집안일 좀 나눠서 해주면 안 되는 거야? 점심에 당신이 먹은 것만이라도 설거지 좀 해줘. 아침에 먹은 걸 저녁까지 내내 놓아두다가 그릇이 산더미잖아. 제때제때 치워주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이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라니까. 나 스트레스 받으면 무기력증 생겨서 안 돼. 그거 몰라? 네가 이렇게 나한테 스트레스 안 줘도 나도 속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거든. 근데 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난 더 하고 싶지 않아. 아니 고작 설거지 안 한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뭐라고 해야 되겠어? 나도 일하고 싶어.
일하고 싶은데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걸 어떻게 해? 지금 나한테 일 안 하고 돈 못 번다고 뭐라고 하는 거야? 아니, 내가 돈을 안 벌고 싶어서 안 버는 것도 아니잖아. 당신 지금 일한다고 돈 번다고 유세 떠는 거냐고? 내가 무슨 돈 번다고 유세를 떨어. 그냥 단지 집 청소 좀 해달라고 하는 게 뭐가 큰일이야? 솔직히 내가 밖에서 일하고 있으면 당신이 알아서 집안 정리쯤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저녁까지 다 차려놓으라고 했어? 아니면 집안일을 다 당신 보고 하라고를 했어? 지금 일 안 하고 집에서 있으니까 내가 바쁘니 집안일 좀 나눠서 하자고 한 게 그게 그렇게 큰 죄야? 야, 너 말 잘했다. 네가 뭐 집에서 얼마나 한다고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데? 나도 밖에서 나가서 돈 벌면 너보다 훨 많이 벌 수 있는데 그렇게 많이 벌 때는 네가 집안일 다 할 거야? 아니잖아. 또 너도 돈 번다고 집안일 나눠야 한다고 할 거 아니야? 아, 이래서 내가 요즘 여자애들이랑 결혼을 하는 게 아닌데. 야, 네가 이렇게 날 압박하는데 내 일이 잘 풀릴 리가 있겠냐? 네가 스트레스를 이렇게 주면서 나보고 일도 해오라고 하는 거 이상한 거 아니야? 내 친구 여자친구들은 다 친구들 응원해 주는데 너는 남편 키 못 꺾어서 안달이냐고? 저는 마땅히 남편에게 할 수 있는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오히려 제 태도가 잘못됐다고 했고 기가 막혔지만 더 기가 막힌 건 바로 시모의 태도였죠. 몇 주를 일도 안 하고 집에서 탱자탱자 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모는 남편에겐 전혀 잘못이 없다고 하셨고 오히려 집에서 푹 쉴 수 있게 해야 한다 저에게 강조하셨죠. 남편이 돈을 못 벌어다 줘도 남편 길을 살려야 한다면서 그걸 못한다면 아내로서 자격이 없다고 하셨어요. 너 우리 아들 일 안 한다면서 뭐라고 했다면서? 예, 이제 일 시작해도 30년은 넘게 부서져라 일만 할 텐데 고작 몇 달 쉬는 거 가지고 그렇게 애를 잡아서야 되겠니? 너야말로 나중에 임신해서 시기라도 하면 그때 돼서 우리 아들이 너한테 뭐라고 하면 그때 돼서는 네가 할 말이 있겠어? 애 낳고 집에서 너도 쉴 텐데 네가 그때 돼서 할 수 있는 말이 있겠냐고. 남편이 가정에서 기가 살아야 밖에서 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야. 네가 아직 어려서 뭘 모르는가 본데 어른이 하는 말은 좀 들어. 제가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말하는 거예요. 남편 두세 번 직장 그만뒀을 때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지금 벌써 몇 번째인가요? 그것도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잘린 거잖아요. 스스로 그만둔 것도 아니고. 어머님, 지금 정신 못 차리면 나중에는 더 정신 못 차려요. 제가 남편한테 돈을 벌어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집에 있을 때는 집안일이라도 하라고 말했던 거예요. 일을 지금 당장 못한다면 그럼 집안일이라도 해야죠. 집안일을 왜 우리 아들을 시켜? 그건 여자 일인데 왜 우리 아들한테 집안일을 시키냐고? 내가 너한테 우리 아들한테 집안일 시키라고 했니? 네가 퇴근하고 와서 하면 될 것을 왜 아들한테 그런 걸 시켜가지고 길을 눌러놔? 당연히 여자가 할 일인데 시키니까 얘가 스트레스를 받지. 네가 그러니까 아들이 요새 우울하다고 난리였구나. 아휴, 너는 좀 철이 들어야 되겠다. 아무리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다지만 아내로서 해야 할 도리는 어느 정도 알아야 하지 않겠니? 밖에서 안 그래도 스트레스 많이 받을 애한테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님, 지금은 제가 밖에서 일하잖아요. 저희 집에서는 제가 지금 가장이에요.
어머님 전에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가장이면 가장답게 밖에서 최선을 다하고 집에 있는 사람은 가장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요. 제가 지금 가장이니 당연히 남편이 집에 있으니까 절 대우해줘야 하는 게 맞잖아요. 다른 건 아니더라도 스스로 밥 먹은 건 치울 수 있어야 하고 집안 정리정돈이라도 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걸 왜 우리 아들한테 하라고 시키냐고? 그리고 어떻게 네가 가장이야? 너 지금 우리 아들 일 안 나간다고 가장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집안 가장은 남자가 해야 되는 거지. 네가 어떻게 가장이니? 돈 번다고 유세 떤다고 하더니만 정말로 네가 돈 번다고 유세 떠는 거구나? 지긋지긋한 시무와 남편의 태도에 저는 결국 우울증까지 걸리고 말았고, 아무리 제 생각을 말해도 두 사람은 제 말을 전혀 듣지 않았죠. 본인들 생각이 곧 진리라고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에 불안까지 심리적으로도 상태가 심각해지면서 더 이상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남편에게 그래서 이혼을 하자고 선언을 했는데, 그동안 그렇게 무시했던 남편은 제가 이혼을 선언하자